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고TV는 보수주의자로서 윤석열이가 보수의 정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국힘 우리 보수 정당의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제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 2달 후에 열리는 지방선거와 또 2년 후에 열리는 총선에서 국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지 윤석열의 국정이 뒷받침되며 우리 보수는 장기 집권 계획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당선된 지가 18일이니까 한 열흘 됐죠. 열흘 동안 뻘짓만 한다는 거죠. 인수위가 구성되고 오늘 인수위 현판식이 나오고 윤석열이가 공무원들과 잘 협조해서 국정을 국민의 이익으로 추진하라 하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인수위가 되고 또 2달 후 취임을 하기 때문에 국정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새로운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한참 논쟁이 붙고 논할 때란 말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청와대를 갖다가 국방부로 옮긴다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고거티브는 입은 삐뚤어져서 할 말은 다 합니다. 보수가 지금 괴멸된 상태예요. 정권을 하나가 행정 정권을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환호를 지를 때도 아니고 더 납객이고 더 국민 앞으로 다가서야지만이 정권이 유지된다는 철칙이 있어요. 그 대깨윤들과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은 무조건 윤석열이 하는 것을 빨고 지지를 하면은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안정을 갖고 온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은 무조건적으로 빨면 빨수록 윤석열은 불안한 정권이 되고 윤석열 정권은 오래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죠. 오늘 인수위가 드디어 출범을 하죠. 안철수가 8명,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3824니까 16명. 그죠? 안철수가 거기서 특이한 점이 지금 뭐 서운함 하는데 그거 비난할 생각 없어요. 서울대 출신 50대 남자. 왜 여성은 안 들어갔고 왜 부동산 인수위는 없는가? 그건 차차하면 돼요. 부동산은 누가 해도 못 잡아요. 부동산은 지금 추가 하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락 정책이에 그거는 특별히 그 정책을 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문재인의 뻘짓 때문에 그런 거죠. 정치 방역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여성도 없다, 너무 중장년으로 했다, 청년이 없다 이러는데 그거는 인수위원으로 들어가면 돼요. 공정하게 해야 돼요. 뭐 20대를 또는 젊은 층을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여성을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윤석열의 말이 맞아요. 능력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국가는 능력 위주로 가는 것이지 할당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후퇴하고 분란이 생기고 세대 갈등과 시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윤석열이 하는 말이 안보와 민생을 우선으로 하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존중을 하라.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협조하고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이고 개별 부처 논리의 매몰을 경계하고 현장서 답을 찾으라. 코로나 손실 보상과 방역 의료를 중점적으로 다뤄달라. 늘 현장에서 답을 찾자. 인수위에서 나오는 헤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고거티브에는 비판을 해야겠어. 공무원과 협조하는 건 필요해요. 공무원과 협조하는 것은 그죠? 그러나 공무원을 존중하면 안 돼요. 이게 한계예요. 윤석열이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무원 존중은 필요 없어요. 뭡니까? 정치인이 행정 권력을 갖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과 대치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어렵고 그죠? 뚫린 곳을 행정 권력에 뚫어주면서 공무원을 견제하고 공무원을 하려고 규제를 없애야 하고 민간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 우리 선출 권력이 할 일이죠. 인식이 잘못됐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공무원을 탈행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여기서 공무원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문재인이가 나타나서 윤석열 당선인과 회동하는 것은 도리다. 조율이 꼭 필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지르를 하니까 문바드는 그냥 아직까지도 오늘 발표한 거 보면 문재인 지지율을 42%나 주고 지금 좌파들은 재결집을 다 했어요 벌써. 윤석열을 비판하고 그리고 탁현민이가 말이지 여민관에서 여민 1관까지 여민 2관 3관에서 걸으면 59초 달리면 30초 걸린다는 그렇게 비아냥 그리자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공약에 의사표현하지 말라 하고 탁현민을 경고하죠. 박수현도 그렇고 그죠?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인수위나 윤석열 측근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전국을 못 찍고 기세 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공개업 같은 거 인사 그거 건드려봐야 문재인이 다 해요. 핵심이 뭐 선관이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그런 대법관 선관위원 임명이라든가 한국은행 총재 이거죠. 그거는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핵심 권력이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협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말이야. 이명박 사면할 적에 김경수를 같이 바태제로 사면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해대고 현 정부를 2개월 남은 현 정부를 공격하니 좌파와 민주당 세력이 재결집을 부르고 있죠. 따라서 윤석열은 지금 정치를 몰라요. 국정을 안 다뤄봤어요. 평생을 검사로만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면은 국힘의 정치인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윤핵관들과 윤따까리들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해본 애들이죠. 보수 우파 괴멸의 주범이라는 소리죠. 승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국정을 안 다뤄보고 국정 기획을 안 해봤다는 사람이죠. 그 임태희 같은 사람을 쳐내버리잖아. 특별 고문으로 세워놓고 제가 경고드리는데 장제원이가 있는 한 항상 사고 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미래는 이재명한테 달렸다 하고 동아일보 칼럼이 나오죠. 맞는 소리예요. 윤석열이가 이제 정부 인수위를 구성했고 취임을 하려면 2달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2달도 안 남았죠. 5월 10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뻘짓을 하고 계속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청와대 이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뻘짓을 하면 이재명이 튀어나온다는 소리죠. 대통령에 낙선한 이재명이가 최소한 1, 2년은 자숙을 하면서 자기들 반성을 하고 또는 소양을 쌓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튀어나올 줄 몰라.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우파 커뮤니티나 국힘 떨거지들이나 대깨윤들이 그냥 같이 싸우려고만 덤벼들어. 일단은 우리가 인수를 하고 싸워도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지방선거 바로 열리니까 3개월, 2개월 반만 참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조폐하면 되지 않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무지랭이들이 지금 윤석열 주위에 붙어가지고 윤석열 자체도 무지랭이에요. 시중의 여론은 특히 제대로 칼럼을 쓰고 제대로 평론을 하는 사람들은 좌우 진영을 넘어서 저도 그랬잖아요. 사실상 진 선거다. 0.73%의 신성은 그러니 윤석열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질 뻔한 거예요. 그거 다 어디 갔어? 문재인 정권 교체율이 65%까지 간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따지면 근데 문재인 지지율은 42%야. 전체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근데 윤석열은 전체 국민의 요번에 그 투표율에 48점 몇 프로 얻었지만은 전체 국민을 평산해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36%인가 뿐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제가.
국민의 3명 중에 2명은 윤석열을 안 뽑아서 국민의 3명 중에 2명은 윤석열의 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비록 24만 표 차고 한 표 차로 이기렸다더라도 정권 인수라 그러는 거 그거 맞다 이거야. 그럼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면은 국민이 윤석열 편을 들고 윤 정부를 지원할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뜬금없이 갖고 나온 게 청와대 이전이야. 청와대 이전 좋다 이거야. 아니 광화문 그 시대를 열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면 그게 대명제 아니었어요? 그거로 끝내야 돼. 광화문이 안 돼. 그 정부종합청사가 안 되면 옆에 외교부 청사 그거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몰고 가는 게 국방부 청사 이전이고 거기에 청와대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소리죠. 그럼 청와대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 70년을 갖다가 모든 정보와 전략과 기획이 들어있는 것을 지 혼자 들어가기 싫다고 왜 거기서 태어나와서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 구중궁궐이라는 청와대 거기서 태어나와서 왜 더한 요새가 되어 있고 왜 더한 제왕적 대통령을 하려고 국방부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면은 국방부는 신문 사설이나 이런 데서 말하기를 국방부는 군중궁궐이라 그러죠. 그건 더 요새화 되어 있죠. 거기서 무슨 국민과의 소통이 있어? 소통 때문에 나오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내 몸은 보호해야 돼. 대통령 보호해야 돼. 우리나라 최상의 경호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라. 그게 국방부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이러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경비는 뭐 1조가 들든 500억 가지고 어떻게 옮겨? 이사비용만 500억 있지. 1조가 들든 몇 천억이 들든 몇 조가 들든 그 사실적으로 몇 조 이상의 가치가 있죠. 청와대의 가치는 수십 조가 있을 것이고 국방부의 가치도 수십 조가 있죠. 국방부 거기 세워진 지가 4, 50년 됐을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도 청와대는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영역을 갖다가 다 구설하니 그쪽에 묻어둔 거니까 그게 수십 조의 가치가 있고 국방부도 아마 수십 조 가치는 있을 거예요. 둘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무슨 뻘짓이냐 이 말이에요. 무식한 짓이냐 이 말이에요. 니 혼자 들어가면 돼. 니 혼자 청와대에 김건희 들어가기 싫으면은 무속 때문에 무속에 살을 맞는다 그랬으면은 그 윤석열 너 혼자 들어가. 김건희 그냥 그쪽에 놔두고 김건희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취임식에 나오겠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합리적 이승이라는 거죠. 그죠? 양식이라는 거죠. 버릴 양식이 있고 취할 양식이 있는데 청와대가 윤석열만 살은 때가 아니잖아요. 살 때가 아니잖아요. 과거 박정희도 살았고 윤보선도 살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강건한 우파 전두환은 빼 짜증나. 노태우는 살았고 김영삼도 살았고 김영삼이 그 총독부 건물을 해체한 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명박도 살았고 김대중도 살았고 노무현이 또 빼. 박근혜도 살았는데 왜 니만 안 들어가려고 그래? 문재인이가 거기 들어가서 불통을 했다. 저는 말이죠. 윤석열이가 지금 그 인수위하고 첫 번째는 뭐 꼬리곰탕 먹고 두 번째는 김치찌개 먹고 뭐 세 번째는 뭘 먹었다 파스타 하고 뭐 그런 걸 먹었다 그러고 옆에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 같이 우르르르 그냥 윤석열을 에워싸고 말이야 당당하게 보고 가는 당당 음식 당당 오찬하는 것을 보면은 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쇼잉이라는 거죠. 문재인이가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에서 조국하고 임종석하고 김희숙이 이런 애들 비서관대로 다녀서 커피를 갖다가 경내에서 거느리면서 먹으면서 넥타이 풀어 제쳐간 거 쇼였죠. 그렇게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이 반대하는 거 특히 지금 취임 전이잖아요. 대통령 당선한 지 별로 안 됐잖아요. 왜 청와대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옮기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고고TV도 윤석열을 지원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어요. 이건 무조건 무속에 살이 끼어있다 그러는 거죠. 아니 왜 안 들어가? 들어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대로 부지를 물색하고 없어요. 그런데
아니면은 정부 종합청사나 외교부 자리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를 하든가, 그리고 다 틀을 닦아놔서 경호나 그런 것도 해놓고 들어가든가. 뜬금없이 국방부를 해체하고 국방부를 산산에 찢어놓고 그 모든 정보와 기획과 전략이 서린 국방부를 갖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 정도로 국방부를 요새하고 전략, 전술, 기획을 다 하려면 또 수십 년이 걸려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용산공원이 그 언제? 뭐 신문에 보니까 뭐 2033년쯤에야 뭐 용산공원이 완성된다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대통령하고 소통을 하고 쳐다봐? 대통령 집무실을. 이런 거지 같은 거를 어거지로 윤석열을 방어하는 국힘과 대변인을 보면은 기가 차다는 거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면은 지금 문재인 같은 기존 대통령은 지지율이 폭락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버려야 돼요. 새로운 대통령의 희망과 기대 때문에. 근데 뭐야? 국힘이나 한국갤럽에서 나오는 국힘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나 비슷해. 2%뿐이 차이 안 나.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나 문재인 지지율이나 비슷해. 응? 이건 좌파의 결집이 아니라 국민이 그만큼 윤석열을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조금만 삐끗하면 말이지 정권을 갖다가 타격을 가한다는 게 좌파들만 아니라 중도 무당층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해야 돼요. 아니 뭐하러 청와대를 옮겨? 제가 항상 그러죠. 리모델링 하라고. 리모델링 하기 싫으면 일여민가 옆에다가 하나 지라고. 요새 뚝딱뚝 하면 봄날 돌아왔으니 한 6, 7개월이면은 6, 7층짜리 건물 하나 올려. 그거 지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이런 망발을 하냐고. 언제 국민이 돌려달라 그랬어? 국민 생각하고 국정 자질 있고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정치 잘하고 청와대를 지어줬으면 거기 들어가서 지가 하는 거지. 뭘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갖다가 국민한테 돌려드리겠다. 닌길이. 거기 벚꽃 보러 그거 청와대 경내까지 들어가 우리가 미쳤다고? 온 세상에 그냥 벚꽃이 작약하게 막 피어있고 이러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내가 보수지만은 화를 안 내려고 그랬어요. 저 정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한테 있고 문제는 국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놈도 임태희를 제외한 한 놈도 이걸 갖다가 직언직설을 못하고 윤석열 보호하려고 덤벼드는 거 보면은 이 정권의 꼬라지가 훤해 보인단 말이에요. 고고TV는. 또 뺏길 거야? 5년 동안 그 국정원장은 남마같이 얽히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식물 대통령이 될 거야?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게 소통이라는 거야. 지금 소통이 없고 불통이 꽉 차 있다고. 윤석열 선대위에서. 무슨 봄꽃이 지기 전에 지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